대비마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나인들이 환호했습니다. 한 달째 자리에 누우셨던 대비마마가 드디어 눈을 뜨셨습니다. 22살 의녀의 손 덕분이었지요. 임금이 그 의녀를 편전으로 불렀어요. 조정 대신들이 가득 찬 편전이었습니다. 네가 이번에 대비마마의 병환을 고쳤다는 의녀냐? 예, 그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거라. 대신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집 한 채 내려달라 하겠지. 아니면 양인으로 신분을 높여달라 하겠지. 의녀가 소원이 뭐가 있겠냐. 그런데 의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편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대신들은 평생 그 대답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임금에게 어떤 소원을 말한 것일까요? 인생 야담꾼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정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한참 내려간 충청도 공주 땅. 거기서도 읍내를 벗어나 산자락 아래 외딴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 이름은 쇠막골이었습니다. 쇠를 다루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지요. 그 마을 한쪽 구석에 대장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불꽃이 튀는 곳이었어요. 그 대장간의 주인이 바로 쇠돌이였습니다. 나이는 38. 키는 훤칠하게 컸고 어깨는 문짝처럼 떡 벌어졌으며 팔뚝에는 굵은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손바닥은 장정 2개를 합쳐놓은 것처럼 컸지요. 화상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고 굳은 살이 겹겹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만 봐도 이 사람이 평생 얼마나 일했는지 알 수 있었지요. 그런데 쇠돌이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그랬던 것이었지요. 소리를 듣지 못하니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목에서 소리는 났어요. 하지만 우웅거리는 소리였지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쇠돌이가 어릴 때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냐. 세상이 이 아이한테 너무 모질구나. 어머니는 쇠돌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쇠돌이를 낳고 얼마 안 돼 객지에 나갔다가 소식이 끊겼지요. 쇠돌이는 10살부터 혼자였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어요. 마을 대장간 어른 밑에서 풀무지를 하며 기술을 익혔지요. 사람들은 귀머거리가 뭘 배우겠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쇠돌이는 손이 있었어요. 눈이 있었지요. 보고 따라하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쇠가 달아오르는 색깔만 봐도 언제 두드려야 하는지 알았어요. 불꽃이 튀는 방향만 봐도 열이 얼마나 됐는지 느꼈지요. 20살이 되던 해에 독립해서 자기 대장간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귀머거리한테 뭘 맡기겠냐고 했지요. 하지만 쇠돌이가 만들어 놓은 낫과 호미는 달랐습니다. 날이 오래 갔어요. 잘 부러지지 않았지요. 한 번 쓴 사람은 반드시 다시 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이름이 났어요. 하지만 쇠돌이의 삶은 늘 외로웠습니다. 일이 끝나고 대장간 문을 닫으면 아무 소리도 없는 세상이 기다렸어요. 바람이 불어도 소리가 없고
새가 울어도 소리가 없고 비가 내려도 소리가 없는 세상. 쇠돌이는 그 세상에서 혼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말을 못하니 손짓으로만 해야 했어요. 손짓을 알아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쇠돌이가 말을 하려고 우웅거리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알아먹을 수가 없소. 그냥 써주시오. 쇠돌이는 그러면 조용히 모래판에 글자를 썼어요. 느리고 서툴렀지요. 사람들은 기다리기 귀찮다는 듯 자리를 떴습니다. 쇠돌이에게 꿈이 있었어요. 소박한 꿈이었지요. 언젠가 자기처럼 외로운 사람을 만나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못해도 괜찮은 사람. 자기 손짓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것이 쇠돌이가 바라는 전부였어요. 혼인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한 처자의 부모가 딸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마주 앉자 처자가 울었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머니. 말도 못하는 사람과 어찌 삽니까? 쇠돌이는 그 울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하지만 눈으로 봤어요. 처자가 고개를 돌리고 어머니 소매를 잡아당기는 것을. 쇠돌이는 혼자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요. 그 해 여름이었어요. 유독 비가 많이 오는 해였습니다. 장마가 한 달 넘게 계속됐지요. 산에서 물이 내려왔고 논이 잠기고 밭이 휩쓸렸습니다. 쇠막골에도 피해가 있었어요. 마을 아래 집 두어 채가 물에 잠겼지요.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쇠돌이는 대장간 문을 닫고 하루 종일 풀무지를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은 해야 먹고 살았으니까요. 쇠돌이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 빗소리도 천둥소리도 몰랐습니다. 그냥 불꽃 튀는 것만 보이는 고요한 세상이었어요. 그날도 그렇게 혼자 풀무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도 모르고 오로지 쇠가 달아오르는 것만 보며 일했지요. 잠시 허리를 펴려고 대장간 입구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처마 밑을 봤습니다. 처음엔 짐승인 줄 알았어요. 빗속에서 처마 밑으로 몸을 웅크린 뭔가가 있었으니까요. 한 발짝 더 가까이 갔습니다. 아이였어요. 5살쯤 된 여자아이였지요. 옷이 완전히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작은 몸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쇠돌이는 멈췄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아이가 왜 여기 있지? 부모는 어디 있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마을 길에 아이 혼자였어요. 쇠돌이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 싶었던 것이지요. 아이가 쇠돌이를 봤어요. 무서워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배고프고 춥고 지쳐서 우는 울음이었지요. 아이의 눈이 크고 또렷했어요. 그 눈이 쇠돌이를 바라봤습니다. 쇠돌이는 오래 그 눈을 봤어요. 살면서 이렇게 자기를 똑바로 바라본 눈이 있었던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번쩍 들어 대장간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궁이 앞에 내려놓고 젖은 옷을 벗겨 화로 옆에 걸었습니다. 자기 저고리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줬어요. 거칠고 냄새나는 저고리였지만 아이는 그걸 덮고 서서히 울음을 그쳤습니다. 쇠돌이는 서둘러 마을로 뛰어갔어요. 떡 장수 앞에 서서 손짓으로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얼른 얼른. 떡 장수가 왜 이리 급하냐는 듯 봤지만 최돌이는 돈을 먼저 내밀었어요. 떡을 받아들고 뛰어왔지요. 아이 앞에 내려놓으니 아이가 두 손으로 받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한 개를 순식간에 비웠어요. 최돌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혼자 밥을 먹었어요. 누군가 밥 먹는 걸 곁에서 보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 것인지 몰랐던 것이지요. 최돌이는 마을을 돌며 이 아이를 아느냐고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한 노인이 말했지요. 장마 때 윗마을이 쓸려 내려갔다고 했소. 거기서 떠내려온 아이인 것 같소. 부모는 아마. 노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최돌이는 알아들었어요. 부모가 없다는 뜻이었지요. 대장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화로 앞에서 잠이 들어 있었어요. 떡을 먹다가 그냥 쓰러진 것이었지요. 최돌이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자는 얼굴이 평화로웠어요. 아까의 그 떨리고 파랗던 입술이 이제 발그레해져 있었지요.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하나? 최돌이는 이름 같은 걸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어머니가 지어준 것이었으니까요. 한참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라고 하자. 내가 평생 듣지 못한 것이 소리다. 내가 못하는 것을 이 아이는 할 수 있겠지. 내가 못 듣는 것을 이 아이는 들을 수 있겠지. 나는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 아이가 내 세상의 소리가 되어 줄 수도 있겠다. 그날 밤 쇠돌이는 처음으로 혼자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먹을 죽을 끓였어요. 손이 커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고 불 조절을 잘못해서 조금 타기도 했지요. 하지만 소리가 그 죽을 다 먹었습니다. 최돌이는 그 모습을 보다가 난생 처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소리를 데리고 사는 일은 최돌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들이 많았어요. 저 귀머거리가 아이를 어찌 키운단 말이오. 남자가 무슨 아이를 키웁니까? 대장간에서 사고나 안 나면 다행이지. 최돌이는 들을 수 없었으니 그 말들을 몰랐어요. 그냥 매일 새벽에 일어나 소리에 밥을 지었습니다. 손이 너무 커서 쌀을 뜨다가 쏟기 일쑤였어요. 죽을 끓이다 불 조절을 잘못해서 태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돌이는 매일 밥을 지었어요. 쏟으면 다시 짓고, 태우면 다시 하고, 어느 날은 손을 댈 뻔했지요. 화상이야 대장간이라면서 이미 온몸이 다 입었지만 밥을 짓다가 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그 밥을 받아 먹는 것을 보면 그 어떤 통증도 없었어요. 소리가 한 달이 지나자 조금 통통해졌습니다. 처음 주었을 때는 뼈가 드러날 것처럼 말랐었는데 볼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지요. 눈도 더 또렷해졌어요. 최돌이는 그 변화를 날마다 들여다봤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소리가 아팠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갑자기 열이 올랐어요. 그 작은 몸이 불처럼 달아올랐지요. 최돌이는 밤새 소리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어봤더니 너무 뜨거웠어요. 무서웠습니다. 최돌이 생애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지요. 날이 밝자마자 소리를 등에 업었습니다. 의원집까지 한참 걸어야 했어요. 마른 걸음으로 걸었지만
발이 느린 것 같았습니다. 의원집 앞에서 쇠돌이는 문을 두드렸어요. 의원이 나왔습니다. 쇠돌이는 말을 못하니 등에 업힌 소리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자기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의원이 소리를 방에 눕혔습니다. 진맥을 했어요. 쇠돌이는 옆에 앉아 의원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눈빛으로 물었지요. 의원이 말했어요. 심한 건 아닌데 약을 써야 하오. 쇠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이 처방을 써주며 약값을 말했어요. 그 금액이 쇠돌이가 일주일 벌 돈이었습니다. 쇠돌이는 주머니를 열었어요. 가진 것을 다 털었습니다. 부족했지요. 쇠돌이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을 봤어요. 눈으로 말했지요. 며칠만 기다려 주시오. 반드시 가져오겠소. 의원은 그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귀머거리 대장장이의 눈에 그렇게 간절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쇠돌이는 그날 밤 대장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쇠를 두드렸어요.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삽을 만들었지요. 사흘을 그렇게 했습니다. 약값을 마련했어요. 소리는 약을 먹고 열이 내렸습니다. 쇠돌이는 그제야 잠을 잤어요. 사흘 넘게 못 잔 잠이었지요. 겨울이 왔습니다. 소리는 6살이 됐어요. 이제 쇠돌이와 말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말이 아니었지요. 손짓이었어요. 소리가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배가 고프면 입을 가리키고, 추우면 양팔을 감싸 안고, 아프면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쇠돌이는 그 손짓들을 하나하나 외웠습니다. 소리가 새로운 손짓을 만들면 쇠돌이가 따라했어요. 틀리면 소리가 고쳐줬지요. 둘만의 언어가 생겼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말이었어요. 쇠돌이와 소리 사이에서만 통하는 언어였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리가 서당 앞을 지나다가 쇠돌이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서당 안에서 아이들이 글을 읽는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소리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쇠돌이는 알았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을. 쇠돌이는 오래 생각했어요. 그날 밤 대장간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지요. 나는 그를 잘 모른다. 소리에게 내가 가르칠 수가 없다. 하지만 소리는 배워야 한다. 이 아이는 배워야 할 아이다. 다음 날 새벽부터 쇠돌이는 일했습니다. 밤새 풀무지를 해서 낫 5자루를 만들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그걸 들고 서당 훈장을 찾아갔지요. 훈장 앞에 낫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가리키며 손짓으로 말했어요. 이걸 드릴 테니 우리 딸을 가르쳐 주시오. 훈장이 쇠돌이를 보다가 소리를 보다가 낫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저었어요. 귀머거리 자식을 내가 왜 가르칩니까? 양반 자제들 눈이 있는데 쇠돌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또 왔습니다. 이번엔 호미를 들고 왔지요. 또 거절당했어요.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괭이를 들고 왔지요. 또 거절당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쇠돌이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의 손을 잡고 왔어요. 그리고 훈장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쇠돌이를 봤어요. 아버지가 왜 무릎을 꿇는지 알았지요. 소리도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쇠돌이가 막았어요. 소리의 어깨를 잡고 고개를 저었지요.
너는 꿇지 마라. 내가 꿇는 것으로 충분하다. 훈장은 그 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한참 뒤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소, 가르치겠소. 하지만 뒤에 앉혀라. 따로 불러 가르치진 않겠소. 쇠돌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소리가 쇠돌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쇠돌이가 내려다봤습니다. 소리가 손짓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아버지. 쇠돌이는 그 손짓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소리는 서당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첫날부터였어요. 귀머거리 대장장이 딸이라는 것이 금방 알려졌지요. 양반 자제들이 애워쌌습니다. 아비가 귀머거리니 너도 이상한 것 아니냐. 천것이 서당엔 왜 왔느냐. 냄새난다, 비켜라. 소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뒷자리에 혼자 앉아서 훈장의 입을 봤습니다. 남들이 한 번 읽을 때 소리는 10번을 읽었어요. 집에 오면 모래판에 글자를 써가며 외웠지요. 그리고 쇠돌이 앞에서 배운 것을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쇠돌이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눈빛을 빛내며 손짓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 아이가 오늘도 무언가를 배워왔구나. 저 눈빛을 보라. 소리가 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사건이 생겼어요. 서당에서 훈장의 돈이 없어졌지요. 서랍 속에 있던 동전 몇 개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훈장이 아이들을 앞에 세웠습니다. 누가 가져갔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양반 자제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아침에 그 근처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손가락이 소리를 가리켰어요. 소리는 억울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이었지요. 하지 않았다고 말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소리는 말을 배우고 있었지만 긴장하면 목이 막혔지요. 더듬더듬 말하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거짓말까지 해. 훈장도 소리를 의심했어요. 양반 자제의 말이 더 믿을 만했으니까요. 소리는 그날 서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참았어요. 하지만 대장간 문을 여는 순간 참았던 것이 터졌습니다. 쇠돌이가 놀라 달려왔어요. 무릎을 꿇고 소리의 얼굴을 잡고 들여다봤지요. 소리가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억울해, 아버지. 쇠돌이는 그 손짓을 알아봤어요. 소리의 눈을 봤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눈이 아니었어요. 쇠돌이는 소리의 손을 잡았지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데리고 서당으로 갔어요. 훈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래판에 글자를 썼어요. 이 아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을 보시오.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훈장이 쇠돌이의 눈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지요. 그날 저녁 돈이 나왔습니다. 훔쳤던 아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돌려놓은 것이었어요. 훈장이 소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반 자제들은 달랐어요. 그 뒤로 더 심하게 괴롭혔지요. 소리는 집에 와서는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쇠돌이가 걱정할까 봐서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리가 집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눈이 빨갰지요. 쇠돌이가 놀라 소리의 얼굴을 잡고 들여다봤습니다. 소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쇠돌이는 알았습니다. 울다 온 눈이었으니까요.
쇠돌이는 소리를 데리고 대장간 뒤편 언덕에 올랐어요. 거기서 둘이 나란히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었지요. 쇠돌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소리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 박히고 화상 자국이 있는 투박한 손이었지요. 소리는 그 손을 느끼는 순간 펑 하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쇠돌이는 소리가 울도록 놔뒀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그냥 곁에 있었어요. 울음이 그치자 소리는 쇠돌이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나 서당에서 매일 혼나. 그래도 다닐 거야. 아버지가 무릎을 꿇어서 만들어준 자리잖아. 쇠돌이는 눈가가 젖었습니다.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손짓으로 말했지요.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힘든 건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다. 세상이 모자란 것이다. 소리가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울음이었어요. 억울한 울음이 아니라 따뜻한 울음이었지요. 그날 저녁 소리는 쇠돌이에게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의원이 될 거야. 사람을 살리는 의원. 그러면 아버지 귀도 내가 고쳐줄 수 있잖아. 쇠돌이는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리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 역병이 돌았어요. 가을 거지가 끝나고 갑자기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오르고 토하고 며칠 만에 죽는 병이었어요. 의원 한 명이 마을 전체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소리는 의원을 따라다녔습니다. 심부름을 했지요. 약초를 가져다 주고 물을 끓이고 환자를 돌봤어요. 의원이 소리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것을 얻지 않으냐고 했지요. 소리가 대답했어요. 책에서 읽었습니다. 의원이 소리를 다시 봤습니다. 책이 어디 있느냐? 소리가 집으로 달려가 책을 가져왔어요. 쇠돌이가 장에서 사다 준 의서였지요. 쇠돌이는 글을 잘 모르면서도 책 파는 장수한테 손짓으로 물어 사다 줬던 것이었어요. 의서가 뭔지도 모르면서 소리가 의원이 되고 싶다는 손짓을 기억하고 책 파는 사람한테 의원이 보는 책을 달라고 손짓했던 것이지요. 의원이 그 책을 보고 말했어요. 이건 쉬운 책이 아닌데. 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의원은 소리에게 몇 가지를 물었어요. 소리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의원은 그날 이후 소리에게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공식 제자는 아니었지요. 심부름꾼이었지만 진짜 가르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쇠돌이가 쓰러졌어요. 대장간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지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발견해 소리를 불러왔습니다. 소리가 달려왔을 때 쇠돌이는 대장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손이 차가웠지요. 소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을 떠올렸어요. 맥을 짚었지요.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이 약했어요. 소리는 급히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의원을 데려왔지요. 의원이 진맥을 하고 말했어요. 과로요. 몸이 한계에 달했수. 당장 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소리는 의원에게 물었어요. 얼마나 쉬어야 합니까? 최소 한 달은 쉬어야 하오. 소리는 그날부터 혼자 대장간을 맡았습니다.
12살짜리 여자아이가 대장간을 한 것이지요. 물론 풀무지를 제대로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간단한 수리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소리는 할 수 있는 것은 했고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대장간에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쇠돌이가 잠든 방에 들어가 밥을 먹였습니다. 쇠돌이가 눈을 뜨면 소리가 옆에 있었어요. 쇠돌이는 그런 소리를 보며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소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것 생각하면 이게 뭐야? 쇠돌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젖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쇠돌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대장간으로 나왔지요. 풀무를 잡으려는데 소리가 막았습니다. 아직 안 돼. 쇠돌이가 씩 웃었어요. 소리가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무서웠어. 그날 쓰러진 것 보고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쇠돌이는 소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말을 못해서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말했지요. 나는 내가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소리가 1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의원이 소리를 불렀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더 가르치기 어렵구나. 하지만 소리 너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원은 소리에게 자기가 가진 의서를 모두 줬습니다. 소리는 그 책들을 밤새 읽었어요. 쇠돌이는 밤마다 소리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면 들어가서 자라고 손짓했지요. 소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더. 쇠돌이는 한숨을 쉬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방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소리가 잠들 때까지. 그게 매일 밤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고을 사또가 바뀌었는데 새로 온 사또가 대장장이들을 못살게 군다는 것이었지요. 최막골 대장장이들한테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세금이었어요. 낫 하나 팔면 그 절반을 세금으로 내라는 것이었지요. 쇠돌이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관아, 포졸들이 왔어요. 세금을 안 냈다며 대장간 연장들을 가져가겠다고 했지요. 쇠돌이는 막아섰습니다. 말을 못하니 웅웅거렸어요. 포졸들이 비웃었습니다. 귀머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먹겠소. 비켜요. 포졸이 쇠돌이를 밀쳤어요. 쇠돌이가 넘어졌습니다. 그때 소리가 뛰어나왔어요. 이 연장들은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부당한 세금이면 관아에 항의할 권리가 있소이다. 포졸이 소리를 보며 비웃었어요. 계집애가 무슨 소리야. 소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계집애가 아니요. 법을 아는 사람이요. 소리는 의서뿐만 아니라 법에 관한 책도 읽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포졸들이 물러갔어요. 하지만 소리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뒤로도 관아의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한 번은 밤중에 대장간에 불이 났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 알 수 없었지요. 쇠돌이가 혼자 불을 껐어요. 손이 타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달려와 쇠돌이의 손을 봤어요. 치료를 해줬지요. 쇠돌이는 아프지 않다고 손짓했습니다. 소리는 울면서 치료했어요. 아버지, 이러다 다 죽겠어. 쇠돌이가 소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지 않는다. 소리가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소리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 마을을 벗어나야 한다. 더 넓은 곳에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했지요. 소리가 15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마을에 방이 붙었어요. 조선 내의원에서 의녀를 모집한다는 공고였지요. 의녀는 궁궐에서 왕실 여인들을 진료하는 여자 의원이었습니다. 시험을 통해 선발했어요. 소리는 그 방을 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장간으로 달려갔어요. 최도리에게 손짓으로 말했지요. 아버지, 나 이것에 도전하고 싶어. 최도리가 방을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그리고 소리를 봤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리가 손짓으로 물었어요. 무섭지 않아, 아버지? 떨어지면 어떡해? 최도리가 소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말했어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해도 무섭지 않다. 왜냐면 너는 포기하는 아이가 아니니까. 시험일이 됐습니다. 소리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최도리가 밥을 지어놨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소리가 일어나려는데 최도리가 소리의 등에 손을 얹었어요. 잘하고 오너라는 뜻이었지요. 소리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집을 나섰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어요. 사방이 양반집 교수들이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머리를 곱게 올린 아이들이었지요. 소리는 무명옷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차림이었습니다. 입장할 때부터 눈총을 받았어요. 대장장이 딸이라는 것이 어찌어찌 알려졌지요. 시험관이 소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출신이 어찌 되느냐? 충청도 공주 땅 대장장이의 딸이옵니다. 시험관이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의서를 외우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아이들이 더듬거렸지요. 소리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증세를 보고 병명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시험관이 증세를 읽어줬습니다. 아이들이 눈치를 봤지요. 소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답을 말했어요. 정확했지요. 세 번째는 약재를 보고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관이 약초를 내밀었어요. 소리는 냄새를 맡고 눈으로 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이고 이것은 어디에 해롭고. 막힘이 없었어요. 시험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배웠느냐? 소리가 대답했어요. 혼자 배웠사옵니다. 의서를 구해 읽고 약초를 캐며 공부했습니다. 시험관이 다시 물었지요. 스승은 없었느냐? 있습니다. 소리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스승이옵니다. 시험관이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귀머거리 대장장이가 의술을 가르쳤단 말이냐. 소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글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노래를 불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일해서 번 돈으로 의서를 사줬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하지 못하는 분이지만 그 눈빛이 저를 키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험장이 조용해졌어요. 시험관이 한참 소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합격이요. 소리는 그날 울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울었어요. 최도리 앞에서 손짓으로 말했지요. 아버지, 나 됐어. 최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처음으로 꼭 끌어안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꼭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소리는 짐을 꾸렸어요. 최도리가
옆에서 봤지요. 소리가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잘 다녀올게. 최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리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한참 걷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최도리가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소리가 보일 때까지 서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리는 다시 뛰어갔어요. 최도리를 한 번 더 안았지요. 그리고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건강해야 해, 아버지. 밥 잘 먹어야 해. 최도리가 웃었어요. 말 못하는 웃음이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한양에서의 생활은 달랐습니다. 화려했지만 차가웠어요. 내의원의 다른 의녀들은 소리를 무시했지요. 지방 대장장이 딸이 어찌 여기 왔느냐고. 소리는 묵묵했습니다. 일을 했어요. 시키는 일을 하고 안 시켜도 더 했지요.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아는 것은 나눴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소리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정확하다. 진단이 맞다. 처방이 좋다. 소리는 내의원에서 인정받는 의녀가 됐지요. 소리가 2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대비마마가 오랜 병환으로 자리에 누우셨어요. 여러 의원이 다녀갔지만 차도가 없었지요. 소리가 불려갔습니다. 소리는 대비마마의 맥을 짚었어요. 눈을 보고 혀를 보고 손을 놓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올렸지요. 다른 의원들이 쓰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내의원 어른들이 말렸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처방이요. 소리가 말했어요. 이것이 아니면 고칠 수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대비마마가 허락했지요. 처방을 쓴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대비마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나인들이 환호했지요. 소리는 그 소식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해냈어. 임금 앞에 서게 됐습니다. 조정대신들이 가득한 편전이었어요. 소리는 처음으로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임금이 물었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소리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에게는 아버지가 있사옵니다. 임금이 말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여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충청도 공주 땅 대장장이이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시고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옵니다. 조정이 술렁였어요. 소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낳지 않으셨습니다. 길에서 주우셨어요. 버려진 저를.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는 분이 손짓과 눈빛만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를 가르치지 못해 철물을 들고 훈장 앞에 열흘을 무릎 꿇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짓다 손을 대면서도 의서를 사러 시장을 돌아다니면서도 대장간에 불이 나도 몸이 쓰러져도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옵니다. 소인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그 아버지가 남은 생을 따뜻한 곳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전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편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물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최도리이옵니다. 성도 없는 이름이었지요. 임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조정 대신 중에서도 눈물을 닦는 사람이 있었어요.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신하들도 본 적 없는 일이었지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귀머거리 대장장이 쇠돌이에게 오늘부로 옷시 성을 내리겠노라. 그리고 소리를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가 이 나라 어떤 대감보다도 위대한 분이구나. 쇠돌이는 그해 가을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굽고 손도 더 거칠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소리가 마련한 따뜻한 방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온돌의 온기를 느꼈지요. 평생 대장간 흙바닥에서 잠을 잤던 사람이 이제 따뜻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가 밥상을 차려왔어요. 손짓으로 물었지요. 따뜻하지? 쇠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쇠돌이는 밥을 먹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쇠돌이는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데 이 아이 덕분에 세상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얼른 손짓으로 물었어요. 왜 울어? 쇠돌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소리를 바라보며 눈으로 웃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눈으로만. 세월이 흘러 쇠돌이는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의 손을 잡은 채로였어요. 소리는 그 손을 한참 잡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 박히고 화상 자국이 있는 투박한 손이었지요. 그 손이 자신을 살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빛 하나로 평생을 다 줬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화려한 말로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는 것이 사랑일까요? 쇠돌이는 평생 말을 못했습니다. 소리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요. 노래도 불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리는 알았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 말 못하는 사랑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그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닿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마음을 다해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